안녕하세요. 가죽에 염색을 할 때는요, 이제 세척이나 복원 작업이 끝난 후에 이제 염색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안감 부분이 안감이 지금 다른 색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무거운 추 같은 걸 놓고 해주는데, 항상 저는 약품을 이렇게 좀 덜어서 씁니다. 왜냐면 침전이 돼요. 침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섞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약품 같은 경우는 큰 병으로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흔들어 줘야 됩니다. 흔들어서 침전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고착, 광택 뭐 여러 가지 이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풀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뭉쳐 있으면은 염색을 했을 때도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요. 밑단 같은 경우는 안쪽을 먼저 염색을 하는데, 안감에 되도록 묻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염색을 안 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엠보 자체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에까지 염색이 잘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복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무늬 전환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약품이 아직 마르지 않고 뭉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뭉쳐 있는 부분이 되도록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염색을 안 한 부분과 염색을 해준 부분하고 차이가 있죠. 광택부터 다르고요. 이 복원일은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의가 많은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양가죽이에요, 잠바면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의 양가죽이에요. 거의 양가죽이고, 뭐 자켓이라고 해도 바이크용 이런 옷 빼고는 양가죽이죠.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가방들도 밝은 색에서 블랙으로 하시는 분이 많고, 블랙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밑단을 염색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이 옆면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확실한 색감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엠보가 울퉁불퉁 깊고 그럴 때는요, 어, 안에까지 염색 약품이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 빈틈없이 해줘야 돼요. 또 이렇게 약품을 흡수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서 말라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무늬의 안쪽까지
염색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놓으시면은 뭐가 있냐면 상담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부터 일이 시작이니까요. 뭐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하면서 상담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안감이 들어가는 옷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안쪽에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종이 같은 거 제가 잠깐만 준비를 해 볼게요.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종이를 이렇게 대고 하셔도 됩니다. 종이를 대주고, 종이가 됐든 뭐가 됐든 대주시고 여기를 딱 눌러놓으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이쪽 부분하고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색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제품은, 이 옷은 이제 약품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면서 염색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옷들은 좀 반질반질한 편이잖아요, 표면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붓으로 염색을 할 때요, 붓이 안 나가고 약간의 뻑뻑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약품을 붓에 발라주는 겁니다.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염색이 이미 말랐는데 붓질을 계속 하게 되면은 밀려요. 그리고 완전히 마감을 했을 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붓이, 내가 이렇게 붓으로 염색을 했을 때 뻑뻑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그때는 약품을 다시 발라서 해줘야 됩니다. 가죽에 대한 거, 나오는 느낌, 마감을 했을 때, 염색을 했을 때 광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할 때 손님도 이해를 하기가 쉽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한다, 뭐 이럴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밝은 색을 검정색으로 한다, 명품 가방이든 뭐든, 그러면 이 가죽은 광택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가죽은 예를 들어서 느낌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자,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염색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염색을 한 부분은 전체가 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표면은 좀 진해 보이고, 뭐 이제 광택도 다르고 투톤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염색을 했을 때는 전체가 다 블랙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염색을 해도 그냥 이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로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블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누벅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고 염색을 새로 한다고 해도
움직임이 있을 때는 다시 염색이 약간은 트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염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쪽 안쪽도 조금 깊이 이제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쪽 부분은 약간의 투톤의 느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염색을 한 부분은 다 까맣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꼭 해드려야 돼요, 손님들한테. 그래야지 어떤 오해가 안 생기고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좀 설명드린 것은 가죽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표면의 상태 아니면 가죽을 처음에 가공을 했던 약품, 그런 공정들을 봐가지고 손님들한테 상담을 해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얼핏 보면 느낌은 달라 보이지만 훨씬 깨끗해 보이잖아요. 예,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설명만 제대로 하면은 어떤 불만 사항이 안 나올 겁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